오늘 전승절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중국으로 출국을 합니다. 올해는 우리나라로 보면 광복 80주년이고 중국으로 보면 항전 승리 80주년 특별히 기념하는 해입니다. 이 역사를 공유한다고 하는 것은 양국의 유대감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축하해 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요. 작년 2월 달에 제가 시진핑 주석을 만났고 또 6월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양국 정상 간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양국 간의 고위급 간의 교류, 이것을 잘 이어가는 것이 한중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 초청에 제가 응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계기가 있는데 지금은 이 에이펙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한중 간의 올해 매우 중요한 교류가 시작되고 또 이 여러 가지 발전하는 해이기 때문에 이런 계기들을 잘 활용해서 한중 간의 교류를 잘 키워나가는, 잘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세계의 질서가 많이 변화되고 있고 이런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한중 간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고 또 한중 역시 경제와 산업 부분에 있어서 큰 변화의 시기인데 이런 변화의 시기에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번 방문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번 가는 길에 우리 기업들의,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여러 가지 관심 사항도 중국에 전해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그런 환경, 기반을 더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올해 2월입니다. 올해 2월이요. 시진핑 주석을 만난 게 올해 2월입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을 언급을 해주시는데요. 김정은 위원장도 실제로 만나게. 내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은 이른바 반서방연대를 대내외 과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특히 미국을 겨냥한 새로운 무기를 대거 선보일 걸로 전망되는데요.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린 열병식은 어떤 모습일까요? 장효인 기자입니다. 전승절 행사를 앞둔 베이징 거리엔 긴장과 기대감이 공존합니다. 我朋友看到过，但是我没有，因为我感觉是不是最近北京那边管得比较严，比较戒严，就是我感觉我们普通老百姓可能是过不去的。 1949년부터 16차례 개최된 중국 열병식은 체제 선전은 물론 군사력을 과시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번엔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으로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둥펑 41과 무인 전투기 페이홍 97 등이 등장할 걸로 보입니다. 2015년 선보인 무기 500여 종, 군용기 200대보다 더 큰 규모로 예상됩니다. 열병식이 열리는 천안문 광장은 가로 500m, 세로 880m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광장으로 5만 명분의 좌석이 배치됐습니다. 예행 연습 참가 병력은 2만 2천 명, 10년 전보다 2배 많습니다. 현지 시간 오전 9시,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설이 행사에 포문을 엽니다. 시 주석이 군을 사열하는 열병식과 각 부대가 네모골 진영을 이뤄 행진하는 분열식을 포함해 약 70분간 진행됩니다. 총 45개 부대가 참가합니다. 我们的步幅偏大或偏小，哪怕1厘米的差距，会导致整个受阅方队在视觉上会有很大的偏离。 특히 관심을 끄는 건 천안문 망루에 오를 북한과 중국, 러시아 정상의 자리 배치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의전상 상석인 시 주석의 오른편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왼편에 선다고 했습니다. 전승절 70주년 때는 푸틴 대통령이 오른편에 그 옆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리했습니다. 달라진 구도를 전 세계에 생중계하며 반서방 연대의 끈끈함을 과시할 전망입니다. 이번 행사엔 베트남과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 26개국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하는데 의전서열상 김 위원장과는 먼 자리에 위치할 거란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늘 오후 늦게 베이징에
도착할 전망이고요. 김정은의 방중에 리설주와 김여정이 동행할 가능성도 차진했습니다. 추가 소식 있으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관련해서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출발지나 동선이 정확히 파악되진 않고 있습니다만 네. 국정원 속보에 따르면 오늘 오후 늦게 베이징에 도착한다고 해요. 네네. 현지 소식통들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에 선양을 통과했다 이렇게 알려졌어요. 네네. 이 북한 매체에 따르면 그 북중 국경 지역을 통과한 것이 오늘 새벽이거든요. 예. 그러면 아마 이 오전 3시 내지 4시경에 이 단둥을 통과했다라고, 그러니까 국경 지역을 통과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 단둥이 아닌 다른 지역을 우회로로 혹시 보안이라든가 이런 이유 때문에 단둥이 아닌 다른 지역을 이용하지 않았겠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이 선양이나 아니면 다이렌 지역을 예. 가려면 이 단둥을 거치지 않고는 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 이 보안이라든가 경호 문제로 상당히 북한 지역에서 좀 서행을 했고, 예. 그리고 단둥 지역에서 이제 단둥 통과 여부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예. 차단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북중 간의 보안 협조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앞서 단둥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동 상황을 좀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압록강 철교나 북중 우이교 주변에 2m 높이 이렇게 장벽을 좀 세웠다고 그렇죠. 해요. 네네. 그야말로 정말 철통 보안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일단은 이 안전 문제도 고려를 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통과하는 시간이라든가 통과 사실 자체를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외부의 공격에 또 취약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그만큼 이번에 북한도 상당히 이 신경을 쓰면서 지금 과거에 이 미국 회담 같은 경우 하노이 갈 때는 예. 상당 부분 공개를 많이 하면서 이 행적까지 공개를 하면서 갔거든요. 예. 근데 이 결과가 신통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것도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 위원장이 베이징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관련 연구소를 방문했다라는 그 사실이 알려졌거든요. 네. 방중 전에 왜 ICBM 관련 연구소를 들렀다가 간 걸까요? 자, 제가 이거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북한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계획되고 서로 연관성을 지닌 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제 줄여서 김정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김정은 대외 활동을 보면 군사 분야 순시들이 유달리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전승절 행사 참석을 위해서 이 중국을 방문하긴 하지만 여전히 내부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고 챙기고 있다라는 제스처를 보이는 것도 하고요. 굳이 연관을 시켜서 얘기한다면 이번 이 중국 방문이라는 게 북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나도 지금 미국 협상은 그렇게 목매달리지 않는다. 급한 거 없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국 대화가 지금 재개가 되지 않고 대북 제재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은 계속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전에 방중을 여러 번 했었지만 이번에 북한의 또 한 가지 방중의 특징은 김 위원장이 해외 방문한다는 소식을 이례적으로 정말 빠르게 전했다는 거예요. 네네. 특히나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도 출발 직후에 출발했다 이렇게 공개를 한 건데 이게 좀 이례적인 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의미가 자세한 있을까요? 시간까지 공개는 안 했지만 예. 지금 중국 방문 사실 자체는 아주 조기에 보도를 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는 북한도 고도로 통제된 사회이긴 하지만 모든 정보를 주민들이 정보를 하는 걸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먼저 알린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스토리텔링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지금 과거에 이 하노이 방문을 할 때도 예. 미국 정상회담 때문에 하노이 방문할 때도 애국 헌신의 대장정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평양에서 베이징까지 한 철도로 20시간이 걸립니다. 아마 네. 이번에 보면 20시간 더 걸렸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안 문제라든가 이런
이 안전 문제. 예, 지금 이동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요. 예. 그럼 상당히 이게 긴 여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인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그런 의미들도 있는 거고요. 또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 그만큼 또 중국에 대한 메시도 여전히 중국에 대한 그 우호의 그 끈을 놓지 않았다. 예.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목적도 있다라고 봐야겠죠. 예, 그 국정원에 따르면 김정은 방중의 부인인 리설주 여사 그리고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동행했을 가능성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딸인 김주애는 이번에 동행했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근데 북한 매체들은 일단 김주의 동행 사실을 알리고 있지는 않아요. 예.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뭐 첫 번째 분명한 거는 이번에 흔히 얘기 나오는 게 김주애를 후계자로 확인을 시키겠다 예. 이거 아니겠습니까? 국제 무대에서. 근데 보통은 뭐 이 김정은도 그랬고 그 앞에 김정일도 그랬고요. 현대로부터 후계자로 그 인정을 받게 되면 예. 대외적으로 어떤 직함이 주어지고요. 또 공식 행사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뭐 비밀리에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후계자 신고식을 위해서 만약에 동행을 하는 거라면 예. 그러면 이거는 이름을 얘기를 했겠죠. 예. 어떤 쪽으로는 김주애라는 걸 알 수 있는 그 이 단어를 사용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현재로서는. 예. 그러면 아직은 완전히 후계자 수업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든지 예. 아니면 아예 가지 않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이번에 동행 가능성은 조금 낮게 보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방중을 딸과 함께 하려면 이게 중국과의 뭐 어떤 조율도 필요한 건가요? 그렇죠. 아니요. 그러니까 방중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예. 후계자적으로 가서 뭐 공식적으로 그 이 천안문 광장에서 이 막루에 같이 올라간다든가 이런 절차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후계자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중국과의 왜냐하면 중국은 이게 북한과만 하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의 20개국 이상 하는데 사실 결례로 볼 수도 있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큰 잔치 하는데 와서 자기네 행사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별로 그 달갑지 않을 수 있다. 우리 관례로 보더라도 예.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국 측에서 확인을 안 하고 있고 매체도 보도를 안 한 걸로 봐서는 따라가지 않았거나 아니면 따라갔다라고 하더라도 뭐 이게 후계자 공식적인 어떤 소개를 위한 뭐 그런 자리는 공식적인 아닌 걸로 행사에 생각이 얼굴을 된다는 드러내진 거죠. 않을 것이다. 네. 예, 그렇군요. 자, 이번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뭐 사진도 있었는데 최선희 외무상이나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 등 이런 핵심 참모들이 좀 수행을 하고 있는 모습은 공개가 됐어요. 네네. 그런데 과거 사례에서 보면 김여정 부부장, 그러니까 여동생이 네. 주변에 이렇게 옆에 있으면서 의전을 하는 모습을 담당하고 계속 했죠. 그렇게 그리고 보였잖아요. 실제로 2022년 9월에 예. 보스턴위치에서 그 이 북러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도 수행을 했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이거 자체는 아직은 뭐 딱히 김여정 뭐 신변에 이상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또 뭐 김여정이 그만큼 뭐 지위가 격화됐던가 이거를 나타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볼 때 그 대표당 구성에 있어서 뭐 무한정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방중에서 가장 외교적이라든가 경제 분야에서 협의할 인물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김여정의 그 존재가 부각이 안 됐거나 아니면 뭐 아예 수행을 안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예, 그럼 의도적으로 뭐 김여정 부부장을 뭐 배제했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된 경우라면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그런 경우라면 그거는 정말 계승이 가까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백두혈통 내에서요. 저 계승이 임박했다는 가장 큰 조건이 그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인물들을 뭐 아무리 충성을 맹세하고 그런다 그러더라도 예. 철저하게 배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오후에 뭐 베이징에 도착해서 내일 전승절도 있고 북중 정상회담이나 북러 정상회담이 뭐 개최될 전망은 조금 가능성은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저는 북러 회담은 가능성 매우 예. 높고요. 북중 회담은 지금 중국 측에서는 공적으로 확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만 짧은 시간이지만 뭐 약식의 어떤 담화나 이런 게 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그러나 북중러가 동시에 모여서 그걸 여쭙고 그 싶거든요. 삼각 협력을 그건 저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 이런 전승절 행사를 통해서 북중러의 전략적인 연대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은근히 내비치는 것까지는 분명히 그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제 엮여서 우리는 이제 같은 라인을 탄다라는 예. 특히 군사적으로까지 엮일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인상을 주는 거는 아직은 좀 소극적인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좀 이렇게 드려볼게요. 네. 지금 다자외교 무대가 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른 국가들의 정상들과 비슷하게 좀 활발한 어떤 접촉이라든가 국제 무대에서 정상으로서의 어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할까요? 네, 보여주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오히려 김정은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이 서방 쪽의 지금 인사들은 거의 참석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흔히 얘기하는 글로벌 사우스 쪽이라든가 중국이나 러시아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북한과도 사실 유대감이 많을 수 있는 이런 국가들의 이 대표들이 참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자기 그 이미지를 고양하는 데도 상당히 예. 신경을 쓰겠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북미 회담 가능성도 좀 점쳐지고 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좀 전략적인 행보로 이번에도 뭐 활발한 좀 접촉을 할 것이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북 회담, 북미 회담과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양보해서 회담장에 나오는 일은 없을 거다. 특히 비핵화 문제를 가지고는 협상 안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 측이 먼저 양보안을 가지고 오면 그때 회담이 성사될 거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거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번 그 전승절에 오는 국가들 자체가 특별히 미국을 움직일 만한 국가들이 있지는 않아요. 예. 뭐 미 중간에 뭐 미국 정상회담을 놓고 대담판, 근데 현재 그런 전반적인 여건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번에 이 방중이 분명히 북미 회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빌드업이라고 얘기하죠. 큰 여건을 조성하는 그런 그거는 있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이걸 통해서 누군가의 가교 역할을 할 인물을 찾는다든가 그런 계기를 찾는다든가 저거 볼 때 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봐요. 네. 그리고 앞서서 북중러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조금 낮을 거라고 예. 예상을 해주셨는데 우리 쪽에서는 국가의전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을 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 의장이랑 김 위원장이 짧게라도 만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자리에 있게 될 가능성은 분명히 예. 있죠. 근데 이제 7월 말 이후에 북한이 각종 담화나 성명을 통해서 본 거는 한국은 철저히 내 대화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적대 국가가. 예. 그리고 이게 그 자리가 북한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친분을 과시하거나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그 국가의 친소 관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무심하게 일부러 표정을 굳힌다든가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적극적으로 맞추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번 전승절에서 이제 북중러가 동맹이 좀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북중러, 한미일 이 구도가 좀 더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이 좀 있는데 그러면은 아까 여쭤봤던 것처럼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더 낮아지게 된다고 봐야 합니까? 그런 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일단 북한일 거예요. 예. 한미일 대 북중러로 간다. 근데 한미일이 협력하고 북중러가 협력하는 게 반드시 군사적으로 대결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군사적인 대결을 의미한다라는 게 북한의 해석이고 또 그런 중국의 일부의 해석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해석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예. 충분히 서로 이 추구하는 가치나 이런 것이 비슷한 국가들끼리 가까운 연대를 형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한미일은 협력을 해나가겠다고 한 거고 북중러도 지금 나름대로는 그 연대를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상대 쪽에 연대에 있는 걸 무조건 적대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입장에서 한미일 연대를 중심으로 하되 우리가 특정 국가를 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도 협력 여지가 있는 거고 이미 대통령께서 8.15 이 경축사에 밝히는 것 같이 북한에 대해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미일 대 북중러가 한미일이 뭉치니까 북중러도 같이 연대를 강화. 이러면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걸 조정해야 된다. 저는 그런 이 분석이나 그런 접근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경주 에이펙 행사에 참석을 한다면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경주 에이펙에 참석할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것도 낮다라고 봐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 북한 입장에서 상당히 우리에 대한 거부감이라든가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론이라는 게 지금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여러 번 담화를 통해서 얘기를 했고 예. 그런 담화라는 게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층이
그 의사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8월 말까지도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날선 그리고 때로는 우리 국가 지도부에 대한 어떤 모욕적인 비판까지 서슴지가 않았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예. 근데 아무리 북한이라고 해도 자, 단 2개월 만에 그렇게 입장을 손바닥 뒤듯이 뒤엎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인민들을 납득시킨다라는 면에서 그래요. 저는 뭐 완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김정은이 초청을 받아서 그 초청을 수락을 해서 참석할 가능성 저는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으로 이동 중인 가운데 관련해서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기간 동안 대중특사단이 중국을 찾았습니다. 중국의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는데 다음 달 3일 열병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경색된 한중 관계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찾은 특사단.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박정우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현 동아시아 문화재단 이사장도 함께했습니다. 첫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오는 10월 말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의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오늘은 왕원타오 상무부장을 만나고 기업인 간담회를 가진 뒤 내일은 권력서열 3위 자우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한정 국가부주석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기간 방중이 이루어진 건 중국과의 고위급 교류를 유지하면서 미일 정상외교에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중국도 특사 방문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坚持互利共赢目标，推动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向更高水平迈进，为两国人民带来更多的福祉。 다음 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2차 세계대전 전승 80주년 행사에는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합니다. 우 의장의 방중은 지난 20일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중국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2월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한중 관계 발전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韩中合作为两国各自发展发挥了重要作用，对华友好是韩国外交政策核心之一。 그간 경색된 한중 관계 핵심 배경으로 지목된 외교 채널 보고를 위한 주중 대사 임명까지 이루어지면 양국 간 소통이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음 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합니다. 의장실은 오늘 중국 정부가 우 의장을 공식 초청한 데 대해 참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의 방중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김태년, 박정, 홍기원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동행합니다. 의장실은 국회 한중의원연맹을 주축으로 한중 관계 이해도가 높은 의원들이 동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